안녕하십니까. L7 시큐리티의 최복규입니다. 저희 오늘 부스에도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또 강연 자리에도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정보 쪽 솔루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많이 했었고 또 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나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기술이 발달되면서 개인정보 부분에서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기준으로 현재 제품도 개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개인정보를 하면서 한 15년 이상을 한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험만 한 15년 하면서 초창기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기술 발달하고 또 예전에 했던 뭐 텍스트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이미지로 대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미지에 대한 뭔가 정보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기준으로 앞으로 보안이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국감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안뉴스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보다 12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킹에 대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심 수준이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그런 거에서 뭔가 보완이 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정보보호도 지금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고 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5조, 6조, 7조, 8조를 이제 했는데 저 외에도 더 많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고 보완해야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 네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먼저 한번 보면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든가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뭐 PC 쪽, 그 다음에 암호화, 접속 기록,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허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허점일 수도 있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이나 서버 스캔, 뭐 PC 뭐 이런 것들 보면 예전에 했던 것들 다 텍스트 기반으로 차단하고 탐지하고 보호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지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 솔루션에도 보면 이제 DB 암호화 많이 거의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정형 문서에 대한 암호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도 지금 보면 이 DB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누가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떤 수행 업무를 했냐 이런 것들을 보지만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이 문서 파일들이라는 거죠. 문서 파일이 있고 문서 파일을 누가 열어봤느냐 그 안에 개인정보 있는 파일이 있는데 누가 열어봤고 그 문서 파일 안에는 열어봤더니 주민등록증이 있더라, 주민등록 등본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이미지 파일까지도 누가 봤냐라는 기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정보보호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보시면 공공기관 쪽에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지만 일반 기업체 쪽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OCR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OCR이라는 것이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해서 광학적 문자 인식인데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까지 했던 뭐 명함 스캐너라든가 우리가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에서 내가 차 나올 때 번호판 인식해서 주차요금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OCR이고 그 OCR을 저희들은 보안에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에서 먼저 텍스트와 배경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흑백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은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사진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삐뚤어진 것을 기울기를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를 수평으로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그 문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읽은 그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 부분을 읽어서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떤 글자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 이 문자는 어떤 글자다. 예를 들어서 학교다. 그럼 이 단어는 학교야. 약간 삐뚤어진 거 이것도 학교고 이게 글자 폰트가 조금 다른 거 다른 폰트도 이것도 역시 학교라는 단어야 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학습이 얼마나 잘 됐냐에 따라서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반의 학습이 중요하다. 이것이 OCR 모듈에 기본적으로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학습을 잘 되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걸 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서에서 문자를 추출하고 이게 어떤 그 문서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가 들어오면 얘를 먼저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안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OCR 모듈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어떤 대비적인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다 적용하면 그게 개인정보 보호 제품이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떤 대비나 이런 중요 정보에 적용한다면 내부 유출 차단 솔루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OCR로 얼마나 잘 추출해서 그것을 보호 제품, 개인정보 보호든 뭐 유출 차단 솔루션이든 이런 데다 적용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에 대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보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필터링 솔루션을 보면 텍스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차단을 하죠. 문서 안에 텍스트는 전부 다 읽어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차단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것도 읽어드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안에 주민등록 등본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주민등록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 문서 안에 누군가가 스캔해서 붙여놨거나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없다, 어떤 개인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저희가 추출하고 그것을 따라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로그에 쌓거나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에 좀 보완해야 된다면 이미지에 대한 것도 읽어야 된다라는 거 저희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 보면 현재 있는 문서들 전부 다 읽어서 그 안에서 주민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외비 문서를 추출한다면 그게 이제 내부정보 유출 차단 솔루션이 된다. 그리고 어떤 불건전 게시물이라든가 아니면 광고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오면 우리 서버에 접속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구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차단을 하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업로드 차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 웹서버 앞단에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제품이 앞단에 붙어서 사용자가 웹서버로 글을 올릴 때 이 장비 안에서 전부 다 차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기능이 저희는 이 다운로드 차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로드 차단이라는 것은 홈페이지 안에 하루 종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있는 글을 클릭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클릭하는 사람들이 클릭할 때마다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탐지하고 있으면은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사나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다운로드 차단을 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웹서버 안에 있는 글을 클릭했을 때 나갈 때 이 장비에서 전부 다 차단을 한다는 거죠. 다운로드하는 것을 전부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지로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검색 엔진 구글링 통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구글링 통해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다운로드 차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운로드 차단이 되지 않으면 나가는 것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죠. 업로드는 막았는데 그것이 나갈 때는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자체들도 있었고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례를 잠깐 보면 웹서버 구간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외부망입니다. 홈페이지망인데 내부 업무망에 여기에 와스가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 시스템이 이 내부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월 행정 시스템이 보통 내부망 안에 있는데 사용자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 제기한 것이 이 외부망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부 업무 시스템에 이 민원 시스템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공무원이 이 민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답변을 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 사용자가 다시 들어와서 내가 민원 쓴 거의 결과를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을 때 업로드만 차단한다면 사용자가 글을 올릴 때만 차단하게 되죠. 근데 공무원분들이 글을 올릴 때도 개인정보가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나가는 것이 차단이 안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공무원이 실수로 쓴 글 안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자체 모 사이트에 세월행정 시스템 스캔을 해달라고 해봤는데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세월행정의 이 민원 시스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유출되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운로드 차단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지까지도 같이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정보 노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진단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래서 노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노출 진단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롤링 방식의 진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서버 안을 완전히 다 뒤지는 이런 서버 스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롤링 방식의 장점을 보면 외부의 서버에서 그냥 한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들어와서 시스템을 쭉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의 테스트하고 싶은 점검하고 싶은 URL만 주면 그쪽 서버에서 들어와서 쭉 점검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설치는 간단하겠지만
실제로 모든 링크를 따라다녀야 되다 보니까 링크를 따라다니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짜여진 게시판이 링크를 다 못 따라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 로봇이 못 따라가는 경우 나오면 나는 스캔을 했는데 개인정보는 여전히 우리 서버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는 간단하겠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 완벽히 내가 스캔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서버 스캔 방식이 좀 더 낫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합니다. 서버 스캔 방식은 기관 안에다가 스캔할 수 있는 서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본 스위치 통해서 연결해서 이 서버 스캔하는 솔루션이 웹서버 안에 있는 디렉토리를 전부 다 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모든 파일들은 다 뒤져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면 모든 파일을 다 검사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전부 다 검사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서버실 안에 내가 설치해야 되니까 좀 살짝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거 약간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완전히 다 탐지하기에는 서버를 스캔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서버를 스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스킹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자체들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삭제할 수도 없고 애매하다. 마스킹해서 저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텍스트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스캔했는데 이제는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까지도 다 스캔하고 그 스캔한 거 안에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주민등록증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새까맣게 마스킹해서 서버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서버 스캔과 마스킹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텍스트에 대해서 마스킹하고 텍스트에 대해서 스캔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미지까지도 스캔하고 마스킹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 기록입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고요. 현재 개인정보 접속 기록 솔루션들을 보면 DB 안에서 누가 접속하고 그 개인 DB 안에 있는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고 하는 거에 대한 접속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다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최근에 바뀐 거죠.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다운로드한 사유도 적어라. 그렇게 나와 있죠. 다운로드한 사유를 반드시 적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첨부된 서류를 보면 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 이미지 파일로 다 받았습니다. 물론 신청서도 받았어요. 신청서도 받았는데 신청서가 아량을 문서에서 글 써갖고 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쓴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서버에 다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공무원 누군가가 그걸 보고 그분한테 재난지원금에 줄 수도 있고 또 뭐 고용 안정자금 이런 것도 다 줬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정보 접속 기록 솔루션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문서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봤는데 그 문서 안에 개인정보 뭐가 있었냐? 그리고 그 문서 안에 이미지도 된 것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의 안에는 누구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냐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업무를 저장하고 왜 그거를 받는지에 대한 것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 이 개인정보 하신 분들이 거의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개인정보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솔루션 뭐 설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미지로 돼 있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 외에도 다른 신청 서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저장해 놓고 그거를 누군가가 본 기록이 남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한 2달 전인가요? 기사에도 나와서 현재 접속 기록 제품에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메일입니다. 우리가 이메일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중요 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업의 사례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입니다. 그룹사입니다. 대기업의 그룹사입니다. 개인정보 나가는 것을 메일이 나가는 것을 하루는 어떤 메일이 나가는가 하고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회사의 대비라는 것, 대비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워드에 붙이거나 아래 한글에 붙여서 파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로 나가면 그 시스템 앞단에 DLP 장비에서 다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사진 찍거나 스캔 받아서 파워포인트나 워드 파일이나 이런 데다 붙여갖고 전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이제 그 했던 사람들을 좀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메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보다는 주로 대비 문서라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로 메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내거나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우리는 외산 DLP를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 이런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메일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탐지를 하면 개인정보나 아니면 중요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자기 위에 팀장, 뭐 그 위에 상사한테 사인을 받고 보내고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록을 저장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지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사업하면서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인정보나 다운로드 파일 접속 기록, 뭐 서버 개인정보 스캐너,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아마 이미지가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일 밑에 있는 이미지 문서의 DB와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현재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다 PDF로 예전에 다 바꿨는데 이것을 이제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얘를 텍스트로 바꿔서 뭔가 DB에 저장해 놓고 항상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문서의 DB와 솔루션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신기술이 탑재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은 이런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은 일단 얘기했던 이미지에 대해서 전부 다 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다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다 되다 보면 장비의 부하가 많이 갈 텐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장비 부하가 안 생기면서 대용량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하기 위한 기술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아마 처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클 것 같고요. 물론 OCR의 인식률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운로드한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접속 기록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것은 사용자와 웹서버, 왓습 서버 앞단에서 패킷을 미러링 뜨거나 만약에 여기가 SSL 때문에 패킷 미러링 떠서 안 된다면 이 부분에 SSL 가시화 솔루션을 저희가 넣고 거기서 패킷을 미러링 받아서 패킷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접속해서 어떤 뭐 이미지로 된 거 아니면 문서로 된 거 개인정보 뭐를 봤다, 어떤 문서를 봤다라는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파일 다운로드 시 사유를 작성하고 이력 관리하고 소명 시스템하고도 연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 스캔입니다. 기존의 웹서버 앞단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이 스캔 솔루션이 웹서버를 전부 다 스캔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 있는 개인정보를 내가 마스킹해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마스킹돼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메일 개인정보가 있다고 보면 이메일 나가는 쪽 그 메일 서버 쪽에다가 저희 장비하고 연동을 해서 발송 메일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요. 발신 메일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통한 대비의 유출이나 탐지를 차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나가는 것도 보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해 보면 뭐 공공 쪽에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기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의 마지막 버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예전에 PDF로 다 저장을 했었죠. PDF로 저장하다 보니까 검색도 안 되고 그냥 파일로만 PDF 파일로만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읽어서 여기서 읽은 글자를 다시 DB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DB화하거나 뭐 엑셀에 저장하거나 이래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의 문서가 뭐 100개다, 100종류다, 뭐 아니면 뭐 200~300종류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얘를 다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AI 엔진을 통해서 특징을 뽑아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이 파일은 이 문서는 뭐에서 주민등록 등본이야 아니면 얘는 뭐 주민등록증이야 뭐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모듈이 들어가서 그런 인식을 하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인식을 많이 하고 학습을 시킬수록 얘의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서 양식이 뽑아져 나오면 그거를 OCR로 집어넣어서 OCR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CR의 사용 용도입니다. 굉장히 여러 제품들하고 연동이 가능하고요. 업무 시스템이나 뭐 메일 시스템, 망 연계 시스템,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전송한다거나 그럴 때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전송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문서 보안, 뭐 파일 서버 이런 시스템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제품들하고 연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다 연동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연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OCR의 처리 성능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뭐 우리 보통 쓰는 JPG, GIF, 뭐 BMP, TIFF 뭐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 문자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들어있는 아래 한글 문서, 뭐 워드 문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쓰는 문서 안에서 전부 다 문자를 추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상도는 100dpi의 글자 폰트 10폰트 이상 정도면 뭐 문자 다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고 글자 폰트가 작으면 추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해상도가 나쁜 것이 이제 원본의 해상도가 나쁘면 문자 추출이 좀 어려워지는데 뭐 그런 것들 빼고는 웬만한 문자들은 다 추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식률을 보면 한글은 90%, 영문 숫자는 약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했을 때는 저게 이제 9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더 높습니다. 인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아주 흐리게 사람 눈으로만 보이는데 너무 흐려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인식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뭐 인증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GS 인증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중에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다 차단하면서 GS 인증을 받은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제품들이 우리 인증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CC 인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텍스트에 대한 것들이지 이미지까지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납품 사이트들이고요. 서울시청 들어가 있고 전라남도청, 뭐 교육청들 이렇게 납품이 돼 있고 뭐 어제도 뭐 그 저희 발주 받은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미지를 특화돼서 개인정보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그 OCR 모듈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OCR의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발표하는 이벤트고요. 현재 갖고 있는 서버 중에서 서버 한 2대 정도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2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스캔을 돌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희 그 앞에 부스에 이제 설문지 있습니다. 뭐 적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방문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저희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스캔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시면 우리 기관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얼마큼 되는지 지금까지는 텍스트만 검사했는데 이미지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검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개인정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많이 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암호화를 했는데 암호화가 안 돼 있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거기 개인정보 없을 텐데 했는데 있고 뭐 다양합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주시고 저희 부스가 요 앞에 있는데 거기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